창조가 지금 끝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끝나죠? 창조가 완성될 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끝나요? 그럼 언제 완성돼요? 부활 때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은 그렇게 해서 6일 동안에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지 창조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 제네시스는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창조의 자리는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조 과정이다. 거듭나는 건 새 창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완성, 그것이 부활인데 그게 하나님의 옛 창조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전 창조의 과정이고 부활이 되면 이제 그 부활이 오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두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창조의 완성은 뭘로 된다? 주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만물이 새로워지는 창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까 그 과정을 보면 자, 여기에 우리가 발견일, 창조주의 발견이라고 거기 제가 썼는데요. 창조주의 발견은 뭐냐?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게 창조, 존재가 됐죠? 그런데 이 진실을, 발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언약이다. 그대로 된다고 하는 고백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결국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대로 되었다면 그 성취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취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생각할 때 그 순환과 소통과 공생이에요. 공생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아마존 숲에 가니까 정말 하나의 완전한 생명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독거미도 살고 뭐 독개미도 살고 근데 그게 다 서로 공생을 하고 서로 살려주고 살려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한 생명의 사이클을 가지고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적혀있는 언약, 성취, 가로 열고 은혜, 생명. 이것은 기독교의 사상의 근거이고 뿌리예요. 창조를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발견된다는 건 참 우리의 큰 수확입니다. 그리고요, 이 순환과 소통과 공생에 대해서도 순환에 대해서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소통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공생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의 이런 고백들은요 다 만유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폭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품고 있던 게 만유라고요. 만유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바울은 사고를 했어요. 그 안에서 생각을 했다. 너희 가슴을 넓게 펴라. 가슴을 넓게 피라는 말씀도 하죠.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만유의 주이신데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서 차별이 없게 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소통케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물질도 서로 소통한다는 걸 배웠어요. 숲에 가면 나무가 나무가 병이 들잖아요. 자기가 병이 들면 특수한 물질을 발해가지고 주변 나무에게 이 병에 조심하라 하는 메시지를 보낸대요.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무, 짐승, 물질도 다 소통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소통하지 못한다면, 소통하지 못해서 죽어간다면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그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유, 물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순환과 소통과 공생이에요. 공생이라는 같이 사는 거, 서로.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순환 의식.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부터 은혜로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왔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의식이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물을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명의식이 있어야겠죠. 집안에서 아내와 자식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 죽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공생하는 거,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사는 거, 어우러져 사는 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집안이, 사회가, 교회가, 국가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는 자기 부인이라는, 소통에도, 순환에도, 공생에도 모두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소통하는 길이요, 순환하는 길이요, 공생하는 길이요, 생명이다.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설명이 잘 안 된 건 여러분 참고하셔서 주님께 물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대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마음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열고 진화론의 실체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실수를 교회가 또 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이런 일꾼들을 배출하는 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만유를 품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의 그 넓은 가슴을 저희들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인 발견들, 그리고 신앙 고백들, 그리고 그 표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만물을 관찰하는 이성의 눈도 주님 열게 해주셔서 이런 물리학과 철학과 과학의 힘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이런 기독교의 본질들이 하나님 만유를 품고 기도하는 넓은 가슴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순환하고 소통하고 공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주님의 그 기쁘신 창조주의 뜻이 저희들이 더 깊이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2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ther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